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불매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을 때 엄청난 일본 보이콧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일 조만간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G19가 오기도 전에 일본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하려고 한국인들이 줄을 섰다 라는 뉴스에 흥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일본 내에서는 한국인들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본 제품은 없어서 못 산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일본의 이런 뉴스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동안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아서 한국을 철수한 업체들은 적지 않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지난 6월에 15년 만에 완전 철수를 했고 지유와 데상트의 키즈 브랜드도 철수했습니다. 올림푸스도 카메라 사업을 6월 말까지 영업 종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맥주도 직격탄을 맞아서 아사히 맥주를 판매하던 롯데 아사히는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완전히 끝났다 라고 환호를 지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 이런 환호와 함께 여러 정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맥주 수입 요청이 폭발했다는 뉴스입니다. 야후 재팬을 통해 한국에서 10월에 일본 맥주 수입이 873%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맛있는 일본 맥주를 못 마시게 해야 한다. 불매운동을 왜 계속 안 하느냐. 북한 맥주를 수입하면 되잖아. 반교하자 등 많이 시끄럽습니다. 실제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10월에 맥주 수입액이 37만 달러, 약 4억 원이며 2019년 10월과 비교하면 873%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산 맥주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19년 10월에 4,330만원가량 수입하다가 갑자기 4억 원을 수입하니 거의 9배가 되었다는 계산입니다. 그동안 일본산 맥주는 2년 전 10월에는 일본 맥주 수입액인 772만 6천 달러, 약 83억 7,300만원이었고 불매운동이 일어난 7월이 434만 2천 달러, 약 47억 600만원, 8월 22만 3천 달러, 9월에는 6천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수입 맥주 금액은 2년 전과 비교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맥주 업체에서 제품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편의점에서 다시 4캔에 만원 행사가 슬슬 시작되고 있고요. 어려운 경기에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려는 업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매운동이 완전히 사라졌다 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100억 원 가까이 수입하다가 불매운동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뚝 떨어졌는데 최근에 4억 원어치 수입했다고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흥분하는 다른 소식은 렉서스의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렉서스의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 ES300H가 11월에만 648대가 팔려서 수입차 판매량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한때는 매월 1000대 이상씩 팔리면서 서울 강남에서 흔하게 본다고 해서 강남 소나타라고 불리던 차량이지만 불매운동으로 판매 감소에 시달렸던 모델입니다. 예년 정도의 전성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5위를 차지한 것에 국내외에서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조만간 다시 불진하게 팔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차의 5개 브랜드 모델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닛산이 완전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차 브랜드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하면서 판매량을 일시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년에 비하면 토요타는 51%, 혼다 코리아는 90%까지 감소하는 등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판매가 급증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승리를 하는 와중에 유니클로 매장의 폐점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국내 최대 매장인 유니클로 명동점의 폐점에 대해 한국의 반응을 알아보는 분석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실제 한국 언론이 일본 보이콧 불매운동으로 결국 유니클로 명동점을 폐쇄시켰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번 폐점을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불매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뽑은 언론사는 62.5% 정도 된다고 파악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유니클로 명동점이 불매운동으로 폐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은 항상 흐지부지 되고 있고 유니클로도 그동안 이용을 많이 했지만 결국 C19 때문에 폐점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 유니클로 명동점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가장 큰 공격을 받던 곳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매출의 감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C19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매운동 탓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한국 언론을 일일이 다 분석하고 한국인들의 반응을 눈치 보고 있는 것이 한심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인들이 기고만장해진 것에는 정치적인 일정과 상황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주일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일본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외교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신임 대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해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방 영토는 러시아 영토이다 라고 한 말도 실수였다고 해명했고 일왕이 위안부를 위문해서 사과했으면 좋겠다 라는 엄청난 불경을 저질렀다고 사과한 것입니다. 결국 신임 대사는 앞으로 철저히 천황이라고 깍듯이 잘 부르겠다 라고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해주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겠다 라고 제안했다는 뉴스도 일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본에서 계속 한국 정부가 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일본인들이 콧대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와 함께 들려오는 일본 제품의 판매 급증이 불매운동은 끝났다 라고 환호를 지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소재 부품 산업에서 차근차근 국산화를 해왔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일본이 정신 승리로 횡설수설할 동안 불매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섬나라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네요. WTO 사무총장을 노리는 유명희 본부장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된 일본이 한국을 정조준한 정책을 내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다른 나라들까지 끌어들여 한국을 왕따시키자며 압박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정말 누가 일본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 떨어지는 칼날 같은 국가 일본, 아니 누가 누굴 왕따시키나요? 이 와중에 한국의 국제대변인은 일본을 향해 폭탄 발언을 해 일본 정치인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일본 정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칙한 정책들을 들고 나오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의 대양국 수출 규제 정책으로 일본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조차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제 제발 한국에 수출 좀 하게 해달라며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 기업에게 있어 하루하루는 힘겨움 그 자체, 위태위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 불화수소 업체의 상황은 처참하다 못해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오사카시에 본사를 둔 불화수소 전문업체 모리타 화학공업은 일본 관보에 회계연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19 회계연도 실적에 따르면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90% 감소한 약 7,867만엔, 우리 돈으로 약 8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리타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반도체 관련 영업이 부진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다며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있습니다. 모리타 화학사장은 작년 8월부터 한국 합작기업에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 일본 정부 대체 왜 이러냐. 우리도 먹고 살자. 정치와 무역을 섞지 말라며 제발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애원에 가까운 듯한 부탁을 해왔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부터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수출 규제가 풀리겠지? 열심히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던 모리타 화학사장에게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일본에 의존했던 모든 기술들의 독립을 야무지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산 불화수소 등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 소재에 대한 품질평가 설비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 소재에 대한 품질평가 설비를 구축하고 약 20가지 서비스 중 가장 먼저 불화수소에 대한 품질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공사에 돌입해 분석 장비비 8억원, 시설 구축비 7억원 등 긴급자체 예산 15억을 사용해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의 신뢰성 검증 실험실을 완공한 것입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과 식각 공정에 사용됩니다. 현재 불화수소 시장은 슈와덴코, 모리타, 스텔라케미파 등 일본 업체가 독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에서 측정 기술과 표준 물질을 국내 자체 개발했다는 점이 향후 불화수소 시장에 판도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젠가 한국에 불화수소 팔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일본 기업 사장들의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수출 규제 전 일본에 의존하며 긴장을 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한 통하면 일본에서 필요한 생산재들을 배송해오니 굳이 기술 개발에 돈을 들여가며 투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나 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가한 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1년간의 성과 보고서를 내면서 마부 위침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도끼를 갈아서 수많은 바늘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수출 규제가 1년이 지난 현재 R&D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품목만 1250건에 달합니다. 기술 이전 건수는 292건, 이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기술 지원 사업도 7842개 기업에 7562건이 추진되었습니다. 개별 연구기관별로도 눈에 띄는 기술력을 확보했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은 고정밀 핵심 기계류 부품 가공용 절삭 가공기계인 지그센터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전량 일본의 수입을 의존해오던 제품입니다. 연구원은 실증 종료 3년 후 연간 100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기반 도전성 금속 잉크를 대체할 구리, 그래핀, 복합 잉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한국화학연구원은 대일본 수입 비중이 31%에 달하는 이소브라비닐을 국산화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려던 일본 정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는 한국만 빼고 강대국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협의체를 만들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시행한다는데 일본은 중국 핑계 삼아 한국까지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여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기술 선진국들로 구성된 수출 규제 협의체를 만들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할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은 이번 협의체 참여 제한 대상국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협의체를 창설해 수출 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의체 신설의 배경에 최신 과학
과학기술이 증가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AI와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 4개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가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 해독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입장이고 일본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협의체 창설은 미국의 비율을 맞춰 반중 행보에 발을 맞추려는 의도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만 쏙 빼고 다른 기술 선진국들로 협의체 참여국 목록을 만든 것은 사실상 한국 수출 규제로 자승자박,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일본의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따돌리고 협의체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정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들고 마시겠다는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국내 출장으로 후쿠시마현의 원전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 지역을 시찰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군해를 둘러본 스가 총리는 폐로된 제1원전 1호부터 4호기를 시찰한 후 오염수 처분 시기에 대해 가능한 빨리 정부의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 간부들에게 오염수 정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고 착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던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마냥 이상 행동을 해 주변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는데요. 오염수가 담긴 용기를 건네받으며 희석시키면 마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병을 들고 마셔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마셔도 된다고 말한 도쿄전력 직원들도 못 마십니다. 마시면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의 이런 모습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던 아베 총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생쇼라도 해야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총리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좀 해달라며 쇼하다가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일본의 생쇼에 열받은 한국의 국제 대변인은 희석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 일본인이 마실 수 없다면 한 방울도 버리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최지응 국제 대변인은 일본 총리는 희석한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라는 논평을 내며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핵연료 냉각수와 원전 건물의 오염수는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핵종 제거 설비로 1차 정화합물의 80%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 및 발암물질인 삼중수소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 본인과 가족이 희석한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없다면 한 방울의 오염수도 바다에 버려져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시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참